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각 현지 시각이죠. 10일 저녁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하는 행정명령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예외나 면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장 우리나라에 3월 12일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후인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도 한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개별 국가들과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좀 면제가 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밝혔죠. 예외나 면제는 없다. 예. 영어로 no exception. 예. 네. 그런데 이제 시행일자가 3월이란 말이에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우리가 시간을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면제가 있긴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때보다는 좀 면제 대상의 국가는 많이 좀 줄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우리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 그동안 관세 매기지 않은 대신에 쿼터, 즉 미국에 수출하는 양을 제한하는 협정에 따라서 일정 물량에 한해서 이제 관세 면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효가 됐다고 이제 봐야 되죠? 한두 시간 전에 떴던 건데요. 네네.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예, 기존의 쿼터제 무효화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명시가 최근에 떴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사실 이제 쿼터제를 지난 2018년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쿼터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걸 면제를 받았었는데 네. 그 쿼터 물량도 다 수출을 못 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어찌 됐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하는 모든 철강 제품 이제 25% 관세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은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명분으로 외국 덤핑 종식과 국내 생산 촉진을 꼽았습니다. 쇠락하던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살리고 러스트벨트 노동자에게 일자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실장님 보시기에 트럼프의 이번 관세 폭탄으로 실제 미국 철강 산업이 다시 일단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미국의 철강 시장 규모가 한 1억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수입되는 물량이 금액이나 규모 정도로는 몇 천만 톤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전문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미국산보다 한 2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번에 25%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5%가 더 비싸지니까. 네네. 다만 이제 철강 제품도 상당히 좀 그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제품들도 가격 경쟁이 떨어지니까 미국 철강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지만 네. 이게 미국 철강 산업의 부흥까지 우리가 언급할 정도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철강사업 부흥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우리한테 진짜 관심은 과연 우리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여러 이제 제철사들
제철 제강사 철강 그 이제 산업체들이 있는데 정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라고 보세요. 일단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철강 수출 규모가 네. 사실은 전체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네. 우리나라 총 수출, 철강 말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0.6%. 0.6%. 예. 미국으로 가는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산업 전체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무역 장벽 높이는 수단이 될 거라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먼저 상호 관세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국 간에 이제 무역을 할 때 네.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네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네. 이게 상호 관세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와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호 관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인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네. 가운데 용어가 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요? 왜냐하면 상호 무역 수지가 균형을 가져오는 관세.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세율이 같은 게 아니고 예. 미국 기업에 유리한 상호 관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상호 관세는 아직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과는 이미 상호 관세예요. 무관세가 거의 98%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상호 관세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또 상호 관세라는 개념을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내는 무역 수지 흑자, 미국 입장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관세 시스템을 만들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만약에 뭐 관세 폭탄 내리고 상호 관세도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변하게 하고 하면은 이른바 자유무역 기조 이거를 완전히 되돌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무역 기조가 이제 세계 무역 시장을 지배했다면은 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미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깨지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뭐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았는데 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유무역주의가 특히 이제 WTO를 통한 다자무역주의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뭐 세계 경제나 글로벌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뭐 글로벌 교역 시장 전체를 보면 아직은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이랄까 이게 결국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게 만든 상대국 손보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담겨 있는데 중국, 인도, 유럽 연합 물론이고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인위적인 교역 질서 구축이 미국 경제는 어떤 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글로벌 교역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라 그러는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전부 모든 국가들이 교역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머니인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그 만들어내는 머니를 더 뺏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적게 갖고 가게 하겠다. 예. 그러면 미국 경제는 좋아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다른 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 자체는 좋아지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이들 언급하지만 이 관세 정책은 역시 미국 내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를 올리거든요. 네네. 수입 물가를 올린다는 거는 소비자들.
소비자들의 입장. 예를 들어 뭐 예. 자동차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뭐 아직 그 개정된 건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똑같이 25%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네.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샀었는데 이제는 2,5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 예. 트럼프의 인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볼 때 물가는 상당히 좀 불안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은 일단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일단은 세워놨는데 일각에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통해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일부 하고요. 실제로 미중 정상간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중국 측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걸로 중국이 어떻게 해나갈 걸로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자,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서 10% 일괄 관세를 했거든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네. 상당히 강도 높은 인상 정책을 때렸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네. 석탄, LNG에 대해서 15%, 뭐 네. 농기계, 픽업 트럭 등에 대해서 10%,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미예요? 중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아, 예. 그래요. 똑같이 10%. 옛날에는 똑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협상할 여지를 두는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붙어보자 이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미국의 또 반응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제1의 타겟은 중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중국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중국 같지는 않고 유럽이에요? 중국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네.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협상이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일기 때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을 던져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저도 이게 오늘 이 한 달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게 협상 기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유럽연합 한번 살펴볼게요. 경고 성명 냈습니다. 이른바 대서양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경우 뭐 실제 충돌이 일어날지 아니면 여기 역시 협상으로 어느 선에서 조정할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수위보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 수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보복 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좀 강한 기조를 띠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특히 독일 기업들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환경이나 이런 규제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통해서 관세율을 높이는 그래서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통상 가지고 있는 뭐 네. 반환경주의 이런 거와 대척점에 있는 지역이 유럽연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은 오히려 중국보다 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의 각국들의 어떤 정치 지형을 보면 우파 쪽이 좀 많이 집권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좀 협상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이 강경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로 겨냥했던 나라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였습니다. 일단 여기도 시행 보류하고 협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자, 네. 두 나라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철강만 보면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상위 랭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포스코 공장도 저 멕시코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캐나다, 멕시코도 협상을 통해서 철강 쪽은 또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있는데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미국이 이제 보는 캐나다, 멕시코 입장은 마약과 불법인이 문제거든요. 사실 무역 적자를 크게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인접 국가고 같은 옆에 있는 국가와 척을 진다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타결은 될 텐데
네. 다른 국가들하고의 무역 마찰은 이거 좀 다른 문제죠. 예. 그건 오로지 다른 국가들하고는 무역 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와 멕시코가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네. 다른 국가들도 쉽게 타결이 되겠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마약이라는 변수가 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주목되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고, 자, 일각에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85년에 미국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서 G5 재무장관들이 달러 가치 절하 합의했던 사례를 이제 준용한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엔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을 통한 방식이 될 거고 미중 정상간 공감 대화에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시나리오가 일부 있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도 좀 이런 관측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시에는 달러와 주도의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의 다변화가 돼 있고 네. 또 달러와도 지금 중국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또 관철이 되더라도 만약에 협상이 관철이 되더라도 미국 내 물가를 더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달러 가치를 탁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 물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이제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이것도 중국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위안화 약세이긴 하지만 오히려 위안화의 어떤 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임 행정부도 그랬고 사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주저앉히려는 노력이랄까 어떤 그런 기조를 많이 보여왔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뭐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이게 이제 거론되는데 중국이 딥시크 개발하고 뭐 이런 유의 일들이 있으면서 와, 이 디커플링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인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 고립 대신 타협으로 나갈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트럼프 1기 때의 대중국 전략과 바이든 행정부 때 대중국 전략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기술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굴기를 차단한다. 네. 중국으로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신흥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거였고 트럼프 때는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술은 잘 모르겠고 오로지 무역 수지 적자만 해소하면 된다. 이거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기술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놨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완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전 세계를 상대로 보호무역 강화 천명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도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미 근데 예상하고 있던 거라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인 것처럼 들리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관세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일 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그 원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상대국들의 뭐 전면적인 보복 관세가 확산이 되면 미국 경제도 어렵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경제는 나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철광과 알루미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관세가 자동차와 반도체로 확산될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전체 그 주력 수출 상품 아까 철강의 이제 퍼센트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차 반도체 확산되면 이건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주력 수출 상품 타격이 불가피해질지 또 우리 경제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
이런 건 또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일단은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잠깐 오해를 하시는데 네. 우리 반도체 수출의 미국 수출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아, 예. 대부분 미국의 거기서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큰 영향은 없지 싶은데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만큼 현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텍사스 뭐 이런 데에서 직접 만든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동차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자동차는 우리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아, 물론 그래요? 현지 생산 물량도 있지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했고 만약에 수출에 관세가 막혀서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이 생산의 한 90%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을 접고 미국으로 옮기겠죠. 네. 그게 GM입니다. 아, 그래요. 2018년에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했었죠. 네네. 그 영향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때가 트럼프 일기 때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 없어지면 자동차 산업은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부분이 저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GM이 뭐 꼭 옮긴다는 그런 뭐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수출이 안 되는 것보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격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에 관세 이제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식 그 상호 관세 시대로 접어들면은 이런 자유무역 협정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예, 상호 관세 사실 근데 상호 관세에 우리가 해석하는 상호 관세는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네. 양국의 동일한 관세니까. 근데 그렇죠. 트럼프식의 상호 관세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무역 흑자, 그러니까 네. 자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내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결국 이제 글로벌 교역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상호관세 정책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무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똑같이 균형을 모든 거에서 맞춘다는 거는 그게 이제 모든 나라를 이롭게 한다. 자기는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궁극적인 목적에 이게 균형된 어떤 그 형태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예.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상실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네. 질문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9330님이 퇴근길에 듣는 뉴스레터 K,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은 물론 수출해 줄 어려움이 걱정입니다. 복잡한 뉴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144님은 뉴스레터 K는 타 방송과는 달리 여러 경제 현안까지 다루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시사 정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주원 실장님이 또 자세히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문자까지 주시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통상 당국 차원에선 지금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FTA, 한미 간의 FTA에 근거해서 네. 서로 간에 이제 관세율이 뭐 동일하다 이렇게 상호 관세를 주장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한테는 안 먹힐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먹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꽤 오래전에 이제 자기가 자서전을 낸 게 있는데요. 네. 거래 기술이라는 그 네네. 책을 보면 트럼프는 상당히 좀 체면을 중시하고 언론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 미국 국민들한테 자기는 좀 영웅으로 비춰주고 싶은 거죠. 자신의 업적을 되게 중시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산업들, 예를 들면 원유, 네. 철강, 에너지, 농산물, 주로 이제 미국 공화당 텃밭인 그런 지역의 산물을 다른 나라가 사주면 예.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그냥 제가 시사점으로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네.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번에 철강 관세를 매길 때 호주에 대해서는 뭐 유예도 한번 그 검토를 해보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유가 네. 뭐냐면 네네. 미국 보잉 항공사 그 항공기를 호주가 많이 사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우리 통상 당국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되게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네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구해서 더 집중 공략할 필요 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의 경제정책 대응 기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내수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네. 이제 수출도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내수가 좀 탄탄해야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그나마 괜찮았던 건 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막을 수 있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출 쪽은 사실은 대응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 네. 내수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네. 그게 추경이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뭐 감세 정책이 됐든 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됐든 이런 좀 내수 쪽에 오히려 우리가 수출에 너무 시선을 뺏기지 말고 내수 쪽을 탄탄히 만드는 그런 경제 정책 기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무역이 어려운 시기 내수를 탄탄히 다지자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